유니티 SDK를 이용해서 게임 객체를 이동하고 회전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게임 객체를 이동할 때 게임 객체에 포함되어 있는 트랜스폼 컴포넌트의 포지션 값을 변경해서 이동을 시켰습니다. 보통 업데이트 함수에서 매번 다음 위치를 직접 계산하는 코드를 삽입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코드는 현재의 트랜스폼 위치 값을 찾은 다음에 이 위치 값을 기반으로 Y축 방향으로 M 스피드만큼 매 프레임마다 위쪽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이런 방법은 3차원 공간에서 매 프레임마다 다음 위치를 우리가 직접 계산해야 되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코드는 Y축으로 평행하기 때문에 계산이 쉬웠지만 XY, G축과 평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거리와 이 각도가 얼마가 되는지를 계산해서 다음 위치 값을 계산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대신 계산해주는 함수가 있다면 굉장히 편리하겠죠. 유니티는 트랜스폼 컴포넌트의 translate라는 멤버 함수를 통해서 게임 객체의 위치를 옮길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이 함수는 이동할 방향과 이동할 거리량을 알고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방향과 이동할 거리량을 한 개의 벡터 값, 여기 인자로 translation이라고 주어지면 이 translation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Y축 방향으로 1.5 거리만큼 이동하고자 한다면 Y축 방향을 표현하는 벡터 3.up이라는 상수와 크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1.5라는 크기 값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림으로 도식하면 이 미사일 게임 객체가 있다면 이 미사일 게임 객체의 트랜스폼에 translate 함수를 호출해 줍니다. 이때 현재 좌표에서 translation 값을 더하면 이 빨간색 위치 값이 되겠죠. 그런데 이 위치 값을 더할 때 기준값이 중요합니다. 기준값은 월드 좌표를 기반으로 할 수 있고 로컬 좌표를 기반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뒤에서 예제를 통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스크립트는 이전에 우리가 직접 게임 객체의 위치 값을 계산한 버전을 translate 함수를 이용해서 같은 기능을 구현한 것입니다. 매 프레임마다 트랜스폼 컴포넌트, 즉 이 스크립트가 붙어있는 게임 객체의 트랜스폼 컴포넌트를 통해서 translate 함수를 호출해주고 있죠. 인자로 vector3.up을 하게 되면 Y축 방향으로 M 스피드만큼 계속해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보면 훨씬 더 코드가 간단하고 직관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한 translate 예제를 실습해 보겠습니다. 캐슐 게임 객체를 키보드로 조작해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 게임 객체에 테스트 스크립트라는 컴포넌트를 부착하겠습니다. 이 스크립트에서 W키나 L키를 누르면 각각 3개 좌표와 로컬 좌표 중심으로 설정을 해둡니다. 즉 W를 누르게 되면 3개 좌표를 중심으로, L키를 누르게 되면 로컬 좌표를 중심으로 이동하게 만듭니다. 이후에 업키나 다운키를 누르면 Y축 방향으로 업은 위쪽, 다운은 아래쪽으로 1초에 5단위씩 이동하게 만들겠습니다. 설정된 중심 좌표, 즉 W를 누르냐 L키를 누르냐에 따라서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캡슐은 글로벌 좌표로 봤을 때는 이 녹색 화살표 방향이 Y축 방향입니다. 반면 동일한 게임 객체를 로컬 좌표로 봤을 때는 이 녹색 방향이 Y축 방향입니다. 테스트 스크립트에서 현재의 좌표계를 저장하기 위해서 스페이스라는 멤버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디폴트로 space.self를 했는데 space.self는 로컬 좌표계를 의미하고 space.world를 주게 되면 3개 좌표를 의미하게 됩니다. 속도는 5단위로 잡았습니다. 키보드로 L키를 누르면 이 스페이스 멤버 변수를 space.self로 만들어주고 W키를 누르게 되면 space.world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미 알고 있겠지만 space.self나 space.world는 열거형 enumeration 타입이죠. 그래서 self나 world 둘 중에 하나 값밖에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캡슐 게임 객체를 옮기는 부분입니다. 위쪽 키를 누르거나 아래쪽 키를 누르면 이것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transform.translate를 통해서 현재 위치로부터 얼만큼 올리냐면 vector3.up이니까 Y축 방향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이동하는 양은 time.delta-time이면 이전 프레임부터 현재 프레임까지 걸린 시간에 m 스피드, 즉 이 스피드만큼 곱해주니까
1초에 5만큼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기준점을 m스페이스로 잡았기 때문에 현재 셀프면 로컬 좌표, 월드가 되면 세계 좌표를 중심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L키를 누르냐 W키를 누르느냐에 따라서 L키를 눌렀으면 로컬 좌표가 중심이기 때문에 캡슐이 이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고 W키를 누른 상태이면 이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실습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신에 캡슐 게임 객체를 하나 만듭니다. G축 방향으로 조금 기울여 놓겠습니다. 그 결과 Y축이 이쪽 방향이 되게 됩니다. 이 캡슐 게임 객체에 테스트 스크립트를 붙이겠습니다. 테스트 스크립트는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저장하고 살펴보겠습니다. 테스트 스크립트는 현재 셀프로 되어 있습니다. 설정할 수 있는 값은 셀프와 월드 두 개밖에 없죠. 스피드는 현재 5입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현재 셀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쪽 화살표를 누르면 이쪽 방향으로, 즉 이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눌러보겠습니다. 밑쪽 화살표를 눌러보겠습니다. 이번에는 W키를 누르겠습니다. 테스트 스크립트의 스페이스가 월드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임 화면을 선택하고 위쪽 화살표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로컬 좌표인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현재는 글로벌 좌표, 세계 좌표를 썼기 때문에 이쪽 방향, 즉 이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눌러보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눌러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트랜슬레이터를 움직일 때 로컬 좌표냐 세계 좌표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트랜스폼의 트랜슬레이트 말고 벡터3 클래스의 정적 멤버 함수로 move towards 함수를 이용해서 게임 객체를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함수는 3개의 인자를 받습니다. 이 함수를 사용하는 때는 방향은 모르고 시작점, 여기서는 current, 목표점을 타겟이라고 했을 때 이 두 지점을 알면 방향을 계산할 수 있죠. 이 부분을 move towards 함수가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리고 움직일 거리량을 적어줍니다. 움직일 거리량을 max distance 델타라고 한 이유는 이 양만큼 이동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현재 이 지점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타겟이 이 지점입니다. 그리고 매 프레임마다 업데이트 할 때 이 게임 객체의 위치를 이렇게 변경을 해주는데 현재 게임 객체의 위치, 이 부분이 되는 거죠. transform the position. 그리고 목표로 한 타겟 오브젝트가 있으면 그 타겟 오브젝트의 위치, 이 값을 줍니다. 그리고 한 번에 매 프레임마다 0.5씩 이동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매 프레임마다 0.5, 0.5, 0.5 이렇게 가게 되겠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여기 갔을 때 거리가 0.1만 남았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0.5만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지점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0.1까지만 도달하고 더 이상 가지를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타겟을 지나도록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간단한 move towards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캐슐 게임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이 게임 객체에 테스트 스크립트를 붙입니다. 이 스크립트는 1초에 5단위씩 이 타겟 오브젝트를 향해서 움직이도록 만듭니다. 이를 위해서 매 프레임마다 테스트 스크립트가 붙여진 게임 객체는 현재 캐슐 게임 객체가 타겟 게임 객체의 위치를 향해서 매 초 이 양만큼 이동하게 만듭니다. 이 양을 5로 만들었기 때문에 1초에 5만큼씩 이동하게 됩니다. 실습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세신에서 캡슐 게임 객체를 하나 만듭니다. 이 게임 객체에 테스트 스크립트를 붙입니다. 테스트 스크립트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작성을 합니다. 저장하고 살펴보겠습니다. 테스트 스크립트는 타겟 게임 오브젝트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타겟으로 쓸 스피어 게임 객체를 하나 생성합니다. 이 게임 객체를 거리를 어느 정도 떨어뜨려 줍니다. 그리고 테스트 스크립트의 타겟 오브젝트로 이 스피어 게임 객체를 연결합니다.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캡슐 게임 객체가 이 스피어를 향해서 매번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피어 게임 객체를 옮기게 되면 캡슐 게임 객체의 테스트 스크립트가 계속해서 이 스피어를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피어 게임 객체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move towards는 타겟 오브젝트가 있을 때 게임 객체의 위치를 옮기는 것에 적합합니다. 회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니티는 모든 회전을 쿼터니언으로 표현합니다. 사람은 X, Y, G 3축으로 표현된 회전값에 익숙하지만 짐블락이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면에 쿼터니언은 X, Y, G, W 4축으로 표현되고 짐블락 문제가 없습니다. 쿼터니언 값은 매우 복잡해서 쿼터니언으로 표시된 값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원리를 굳이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니티 인스펙터 창에서 보이는 로테이션 값은 표현은 X, Y, G 3축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쿼터니언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값은 쿼터니언 값을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오일러 3축 값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트랜스폼 컴포넌트에 이 로테이션 값을 변경할 때는 쿼터니언 값으로 표현해서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쿼터니언.오일러 안에 X축, Y축, G축 몇 도 회전했는지 그 값을 쓰면 됩니다. 간단한 회전 예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큐브 게임 객체를 회전시키겠습니다. 이 객체에 테스트 스크립트를 부착하겠습니다. 이 스크립트는 X축으로 1초에 60도씩 회전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스피드라는 멤버 변수에 60을 넣고 현재의 회전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xRotation이라는 멤버 변수를 만듭니다. 업데이트해서 이 xRotation 값을 시간당 스피드만큼 더해지도록 만듭니다. 이 x축 값을 쿼터니언.오일러를 통해서 x축 값, y축, g축을 넣어줍니다. 실습해 보겠습니다. 세신에서 큐브 게임 객체를 하나 만듭니다. 이 게임 객체에 테스트 스크립트를 추가합니다. 테스트 스크립트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성을 합니다. 저장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큐브 게임 객체의 로테이션 값은 X축이 1초에 60도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숫자 값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씬뷰나 게임뷰를 통해서 회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트랜스폼 객체의 rotate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transform.rotation에다가 쿼터니언 값을 직접 설정하는 방법은 X축, Y축, G축과 같이 특정 축에 평행할 때 계산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X축, Y축, G축과 평행하지 않은 경우에 직접적으로 이 transform.rotation 값을 계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서 유니티는 transform 객체에 rotate라는 멤버 함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함수는 인자로 두 개를 받는데 첫 번째 인자는 회전하는 축을 이야기합니다. 가령 transform.rotate vector3.up이라고 하게 되면 y축 방향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인자는 회전할 때 중심이 되는 좌표계를 얘기하는데 space enumeration 타입을 쓰고 있습니다. 이 enumeration 타입은 두 개의 값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space.self, 로컬 좌표계를 의미하고 space.world는 전체 좌표계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인자를 기술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space.self를 넣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transform.rotate vector3.up이라고 하게 되면 y축을 기준으로 로컬 좌표계를 중심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실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신에서 큐브 게임 객체를 만듭니다. 이 게임 객체에 테스트 스크립트를 붙입니다. 테스트 스크립트는 이 스크립트가 붙여진 게임 객체의 트랜스폼 컴포넌트를 기반으로 회전하게 만듭니다. 회전의 기준은 이 스페이스 멤버 베리어블 값을 기준으로 하고 이 값은 로컬 좌표나 세계 좌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전축은 Y축 방향을 기준으로 회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저장하고 살펴보겠습니다. 테스트 스크립트는 현재 월드 스페이스로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큐브 게임 객체를 G축으로 조금 회전시켜 놓겠습니다.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큐브가 회전을 하는데 정상적으로 돌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맞게 돌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좌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정상적으로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페이스를 로컬 좌표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로컬 좌표를 기준으로는 이 Y축을 중심으로 제대로 회전하고 있는 것이 보이죠. 이와 같이 물체를 회전할 때는 로컬 좌표계인지 월드 좌표계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트랜스폼 객체의 lookAt 함수를 이용해서 회전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종종 어떤 게임 객체 A는 움직이는 다른 게임 객체 B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회전할 필요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게임 객체 A가 카메라 게임 객체라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다른 객체 B가 주인공 객체라고 가정합시다. 이 주인공 객체가 뛰어나가게 되면 카메라가 그 뒷모습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만들어야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카메라 객체는 움직이는 게임 객체를 따라다니면서 항상 뒷모습이 보이도록 각도를 계속해서 조정해 줘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제공되는 함수가 트랜스폼 컴포넌트의 lookat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인자로 트랜스폼을 줄 수도 있고 벡터3 좌표값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번 업데이트에서 transform.lookat 그리고 그 타겟되는 트랜스폼 값을 주어지면 이 타겟 트랜스폼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이때 바라보는 기준이 되는 것은 이 게임 객체의 G축 좌표를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G축 좌표를 보통 포워드라고 얘기합니다. 예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세신에서 큐브 게임 객체를 하나 만듭니다. 큐브 게임 객체에 테스트 스크립트를 붙입니다. 테스트 스크립트는 타겟을 설정해 놓고 매 프레임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이 스크립트가 붙여진 게임 객체의 트랜스폼을 이 타겟을 바라보도록 만들어 줍니다. 저장하고 살펴보겠습니다. 테스트 스크립트가 바라볼 게임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스피어 객체를 하나 생성합니다. 스피어 객체의 위치를 조금 이동시키고요. 큐브 객체의 타겟을 이 스피어 객체로 설정해 줍니다.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스피어 객체는 항상 이 G좌표가 이 스피어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 스피어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 객체가 얘를 바라보는 게 보이시나요? 바라볼 때 항상 이 G좌표, 포워드, 저 정방을 얘기하는데요. 포워드가 항상 이 스피어를 가르치게 됩니다. 이렇게 옮겨도 이쪽을 가르치고 밑쪽으로 내려도 항상 얘가 이쪽을 가르치게 됩니다. 요약입니다. 이동에 관해서는 트랜스폼 객체의 translate 함수를 살펴봤습니다. 이 함수는 방향과 이동할 거리량을 알고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벡터3의 move towards입니다. 이 함수는 방향은 모르고 두 지점과 이동 거리를 알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전할 때는 트랜스폼의 rotate를 이용해서 회전할 수 있습니다. rotate를 위해서는 회전량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회전 방식으로는 트랜스폼의 lookat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함수는 상대방 객체가 있어 그 객체 방향으로 회전할 때 사용합니다.